청소부 딸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기적이야. 시어머니의 잔혹한 모욕에 3년 동안 참아왔던 하리는 청소부 딸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무시받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대형 계약 미팅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 나를 내쫓던 그 손으로 이제 계약을 부탁하게 될 줄은 몰랐겠죠. 평범한 청소부 딸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재벌가 대표였다면,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어떤 통쾌한 복수가 펼쳐질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청소부 딸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기적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리는 찬장 앞에서 그릇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어요. 벌써 오늘만으로도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는 모욕이었죠.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다 깎였다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영숙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하린을 쏘아봤습니다. 5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였어요. 돈에 대한 집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었죠. 하린은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계속 정리했습니다. 이미 3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모진 말을 견뎌왔죠. 어머님, 하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32살의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이었어요. 하린은 희망을 품고 태준을 바라봤죠. 잘못한 게 뭐냐고. 아들아, 너는 정말 답답하다. 영숙은 한숨을 크게 쉬며 일어났습니다. 내 아내가 어디서 나고 자란 사람인지 잊었니? 청소부 딸이야, 청소부 딸.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서 우리 집안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지 몰라. 태주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피곤함이 얼굴에 역력했죠. 어머니 말씀이 맞아. 하린아, 너도 좀 생각해봐.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하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마저 시어머니의 편을 드는 순간이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실망이 올라왔죠. 태준 씨,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웃기지 마라. 영숙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은 바뀌지 않아. 청소하는 일밖에 모르는 집안에서 자란 애가 뭘 알겠니? 하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모독을 들으니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인내였어요.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 며느리가 어디 집 딸이냐고.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몰라서 죽겠다. 영숙은 하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값을 매기듯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보기에도 촌스럽고 교양도 없고. 이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하린은 그릇을 세우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합니다만.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세상 사람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자랐는지 아니?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나도 교사 출신이야. 그런데 청소부 딸과 결혼하다니. 태준은 맥주캔을 따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린아, 어머니 말씀도 이해해야지. 우리 집안이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는지 몰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린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상처와 실망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청소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제 어머니는 정직하게 일하며 저를 키워주셨는데. 정직하게. 웃기네. 영숙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의 집 변기나 닦던 사람이 정직하다고? 그런 일이나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니? 어머니. 태준이 제지하려 했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아, 이제 정말 한계야. 나는 이 애를 더 이상 우리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어.
하리는 그릇을 모두 정리하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온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네요. 뭐라고? 영숙이 눈을 크게 뜨며 할인을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할인의 반응에 당황한 듯 했어요. 제가 이 집에 있는 것이 그렇게 싫으시다면 나가겠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이 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뭔 소리야? 태준이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째 같은 얘기를 들어왔는데. 할인은 앞치마를 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청소부 딸은 이 집에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영숙은 입을 벌린 채 할인을 바라봤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스러워했죠. 내가 정말 나가겠다고? 네, 나가겠습니다. 할인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향했어요. 태주는 그런 할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아내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했어요. 할인아, 잠깐만. 너 진짜야? 진짜입니다. 할인은 방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3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지쳤어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영숙과 태준만 남았어요. 아들아, 이건 뭐야? 갑자기 왜 저래? 영숙이 당황하며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태준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아내가 갑자기 변한 것 같았죠. 방 안에서는 할인이 침착하게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스쳐갔어요. 마치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 시작되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할인이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실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인은 여행용 가방 2개를 끌고 나왔어요. 정말 나간다고? 태준이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다 말고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정말 나갑니다. 할인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오히려 시원해 보이기까지 했죠. 영숙은 소파에서 팔짱을 끼고 할인을 쳐다봤습니다. 어젯밤 한 말을 후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 나가. 어차피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가득했습니다. 할인아, 그런데 갈 곳은 있어?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 걱정도 진심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것 같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인은 가방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청소부 딸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영숙이 비꼬며 웃었어요. 그것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할인은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태준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할인아, 잠깐만. 뭔가요? 할인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서재에서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이혼 서류였죠. 이거 작성해둔 거야. 태준이 서류를 할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벌써 준비해 두셨네요. 할인은 놀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차분히 받아들었죠.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잖아.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태준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맞아, 아들아. 이제야 정신 차렸네. 영숙이 의기양양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서 저런 애를 떼어낼 수 있게 되었어. 정말 다행이야. 할인은 이혼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이미 태준의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어젯밤에. 어머니와 상의해서. 태준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어떤 미안함도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렇군요. 할인은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서명을 했어요.
이제 자유네요. 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가서 청소나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 우리 집안과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영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하리는 서명이 끝난 서류를 태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리고는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잠깐 하리나. 태준이 다시 불렀습니다. 아직 뭔가 있어요? 하린이 문턱에서 돌아봤어요. 그냥 미안해. 태준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이미 늦었죠. 괜찮아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하리는 문을 열고 나가려 했어요. 그때 영숙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우리 같은 집안을 차버린 걸. 후회요? 하린이 문턱에서 멈춰서며 돌아봤어요.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있었죠. 전 후회 안 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영숙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린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무슨 소리야?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다고? 영숙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하린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 남은 영숙과 태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아, 마지막에 저의 표정 봤어? 뭔가 이상하지 않았니?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달라? 허세 부리는 거지, 뭐. 청소부 딸이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영숙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어요. 한편 아파트 밖으로 나온 하리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하린입니다. 하린의 목소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달라졌어요. 이전의 조심스러운 말투가 아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죠. 네,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하린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3년이면 충분히 길었죠.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린이 전화를 끊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이제 시작이군요. 하린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가면을 벗어버린 것 같았어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하린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파트 안의 영숙과 태주는 아직도 하린의 마지막 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상했어, 어머니. 마지막에 하린이가 웃을 때 그냥 허세야, 허세. 쫓겨나면서 체면 세우려는 거지. 영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심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집에서 쫓아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린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태준이네 며느리가 쫓겨났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시어머니가 청소부 딸이라고 못마땅해 했다던데. 정말 가엾더라. 그래도 3년 동안 잘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영숙의 귀에 들어왔어요. 슈퍼마켓에서 약국에서 어디를 가든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어머니,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태준이 불편해하며 말했습니다. 쳐다보면 어때?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니? 영숙은 강하게 말했지만 내심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하린이는 어디 있는지 연락도 안 오네요. 태준이 궁금해했습니다. 연락 올 필요도 없어. 이제 남남인데.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이상하게 하린이가 신경 쓰였어요. 마지막에 보였던 그 침착함과 자신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한편 하린의 친구 미영은 동네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린이가 정말 불쌍해.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더니
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 할인이가 집에서 나올 때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대.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보통 이런 일 당하면 울고불고 난리인데.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다던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 택시 타고 갈 때도 웃고 있었다던데. 이상하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할인의 반응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보통의 며느리라면 울며불며 매달렸을 텐데 할인은 너무 담담했던 거예요. 그런데 할인이 어디로 간 거지? 친정도 없는데.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아무도 모르더라. 연락처도 바뀐 것 같고. 할인은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태주는 회사에서도 눈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아, 집안일 잘 해결됐어? 선배가 은근히 물어봤어요. 네, 뭐. 그냥 정리됐습니다. 태주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갑자기 나갔다던데? 좀 이상하지 않아? 동료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태주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어요. 집에 돌아온 태주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요.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면 어때? 우리가 옳은 일 한 거야. 영숙은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할인이가 연락 한 번 안 온다는 게. 연락 올 필요 없다니까. 이제 남이야, 남. 하지만 영숙도 속으로는 궁금했어요. 할인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괜찮은지. 그런데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태준이 인터폰을 확인해 봤어요. 아, 미영 씨네. 할인의 친구인 미영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들어와. 영숙이 문을 열어줬어요. 안녕하세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미영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인이 얘기인가? 영숙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네, 연락이 안 되거든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알아? 이제 상관없는 사이야. 영숙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 가족이었는데. 안부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궁금하지 않아. 청소부 딸이 어디 가서 뭘 하든 상관없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미영이 나가고 난 후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할인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궁금하지 않다니까. 그런 애한테 신경 쓸 시간에 너 장가 다시 갈 생각이나 해.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할인이가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였던 그 미소와 자신감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알 수 없어서 더 신경 쓰였죠. 하지만 영숙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계속 되뇌며 할인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 노력했어요.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계속되었고 할인에 침착했던 마지막 모습은 영숙과 태준의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다니는 중견 건설회사인 대한건설에 큰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회의실에서 김 부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 호텔 체인 그룹에서 대형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 입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요? 태준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총 공사비가 500억 원 규모입니다. 우리 회사 역사상 최대 계약이 될 거예요. 김 부장의 설명에 모든 직원들이 흥분했습니다.
이 계약만 따내면 우리 회사가 대기업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당연히 관련 직원들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와 승진 기회가 주어지고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사들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대원건설과 한진건설이 강력한 라이벌이 될 거예요.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직원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중요할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가 누구인데요? 태준이 궁금해했습니다. 호텔 체인 그룹의 신임 대표입니다. 아직 젊은 분인데 상당히 까다롭다는 소문이 있어요.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회사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이 프로젝트에 매달리기 시작했죠. 태준은 집에 돌아와서 영숙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흥분해? 영숙이 궁금해했어요. 500억짜리 계약이요. 이거 따내면 제가 승진은 물론이고 보너스도 엄청날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도 이제 좀 여유로워지겠네. 영숙도 기대에 찼어요. 네, 이 계약만 성사시키면 아파트도 더 큰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 거예요. 태준은 벌써 성공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저도 이 분야에서는 나름 경험이 있잖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태준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태준 씨, 이번 프로젝트 팀장을 맡아주세요. 김 부장이 태준을 불러 말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태준은 기뻐했어요. 책임이 무거운 만큼 성과도 클 거예요. 열심히 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준은 이제 완전히 이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기획안을 준비하고 클라이언트 분석도 했어요. 하지만 호텔 체인 그룹의 신임 대표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정보가 별로 없네요.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신임 대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나 봐요. 태준이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는 상당히 절다던데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태준은 더욱 열심히 준비했어요. 밤늦도록 기획안을 다듬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완벽하게 만들었죠. 집에서도 계속 일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정말 우리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래, 아들아. 꼭 성공해야 해. 영숙도 간절했습니다. 근데 할인이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런 애가 있었다면 클라이언트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을지. 영숙이 또다시 할인을 언급했어요. 맞아요. 이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태준도 동조했지만 가끔 할인이 생각났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괜찮은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금세 떨쳐버렸습니다. 지금은 이 중요한 계약에만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계약 미팅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호텔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 부장이 발표했어요. 장소는 어디인가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시내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호텔입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지정한 곳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태준은 집에 돌아와서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다음 주에 운명의 날이에요. 떨리겠다. 그런데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영숙이 격려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될 리가 없죠. 태준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그 호텔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를. 드디어 운명의 금요일이 왔습니다.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챙겨 입었어요.
어머니, 저 가봐야겠어요. 태준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꼭 성공하고 와. 우리 인생이 바뀌는 날이야. 영숙이 아들을 격려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이렇게 준비했는데 못 이길 리 없어요. 태준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회사에서도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분위기였어요. 태준 씨, 준비 다 됐죠? 김 부장이 확인했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마지막으로 점검했고요. 그럼 출발합시다. 늦으면 안 되니까. 대한건설팀이 그랜드 호텔로 향했습니다. 고급 승용차 안에서 태준은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의 웅장함에 모든 팀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최고급 호텔이네요.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클라이언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역시 대기업이군요. 태준도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왔어요. 대한건설에서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30층 컨퍼런스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에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호텔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졌죠. 이런 곳에서 미팅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클라이언트군요. 김 부장이 감탄했습니다. 컨퍼런스룸 앞에 도착했어요. 문 옆에는 H호텔 그룹 리조트 프로젝트 미팅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안내 직원이 문을 열려고 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태준이 답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고 화려한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한쪽 끝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긴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그런데 회의실 안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클라이언트는 언제 오시나요? 태준이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곧 오실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한건설팀은 테이블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태준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죠. 정말 떨리네요. 팀원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떨지 마세요. 우리가 최고로 준비했잖아요. 태준이 팀원들을 격려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우아한 검은색 슈트에 하이힐을 신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죠. 안녕하세요. H호텔 그룹 대표 이하린입니다. 여성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 목소리,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죠. 하린이?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 부장과 다른 팀원들은 태준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태준 씨, 아세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린은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얼굴에는 차분한 미소가 있었죠. 안녕하세요, 태준 씨. 하린의 목소리는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죠. 너가 왜 여기에? 태준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일 때문이죠. 저희 그룹에서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든요. 하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룹? 무슨 그룹?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H호텔 그룹입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어요. 하린이 명함을 태준에게 건넸어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하린 H호텔 그룹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부장과 팀원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태준 씨,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가요? 김 부장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네. 전 부인입니다. 태준이 어렵게 말했어요.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전 부인이라고요? 김 부장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하린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네, 맞습니다. 한 달 전까지 부부였죠. 하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청소부. 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청소부 딸이라고요? 맞아요. 제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셨죠. 할인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경험해보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었거든요. 태주는 입을 벌린 채 할인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인데? H호텔 그룹 창립자이신 이 회장님이세요. 제 친할아버지죠. 할인의 설명에 회의실 안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넌 처음부터 재벌가 상속녀였어요. 네, 맞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숨겼어? 태준이 힘겹게 물었어요. 숨긴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일반인으로 살아보라는 할아버지의 명령이었거든요. 할인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 3년이 끝났고 이제 정식으로 그룹을 이어받게 됐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할인아, 나는 태준이 말하려 했지만 할인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지금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아니에요. 업무 미팅을 진행해야죠. 할인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대한건설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겠습니다. 태준은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자료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태준 씨, 괜찮으세요?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태준이 어렵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시작하시죠. 할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죠. 그동안 완벽하게 준비했던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할인의 정체를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회의실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태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할인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자료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할인이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김 부장과 팀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인사하며 나가려 했어요. 잠깐, 태준 씨만 잠시 남아주세요. 할인이 태준을 불렀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나가고 회의실에는 할인과 태준만 남았어요. 너 정말 H호텔 그룹 대표야?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할인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럼 왜 그동안 속였어? 왜 청소부 딸인 척했어? 속인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말 청소 일을 하셨거든요. 할인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께서 후계자 교육의 일환으로 3년 동안 일반인으로 살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평범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태준은 머리를 감쌌어요. 그럼 우리가 네,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하고 내쫓았죠. 할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할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3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짓밟았으면서. 할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사랑한다면서 아내의 출신을 그렇게 부끄러워했어요? 할인이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태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내쫓던 그 손으로 이제 계약을 부탁하게 될 줄은 몰랐겠죠? 할인의 말에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인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태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이라고요? 할인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편한 상대였으니까 결혼했던 거죠. 그건 제가 재벌가 상속녀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할인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태준은 부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하던 분이 갑자기 며느리로 받아주시겠어요? 할인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할인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태준이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일어서세요. 지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할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업상 관계일 뿐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시죠.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약건은 며칠 후에 연락드릴게요. 검토해봐야 하니까요. 태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할인을 바라봤어요. 할인아, 이제 이할인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할인이 단호하게 말하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태준은 혼자 남아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온 태준은 영숙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뭐라고? 할인이가 재벌가 상속녀라고?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네, H호텔 그룹 대표래요. 태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하고 내쫓았죠.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으니 앞이 캄캄했어요.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될까?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할인이가. 아니, 이 대표가 검토해 본다고 했어요. 태준도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했구나. 영숙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정말 큰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단순히 계약을 거절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인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난 3년간 받은 모든 굴욕을 되돌려주려고 했거든요. 며칠 후 태준의 회사에 연락이 왔어요. 대한건설입니다. 네, H호텔 그룹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계약건으로 다시 미팅을 잡고 싶은데요. 김 부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 네. 언제로 하면 될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부장은 기뻐했어요. 다시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태준 씨, 다시 미팅 요청이 왔어요. 정말요? 태준도 희망을 품었어요. 네, 내일 H호텔 그룹 본사로 가면 돼요. 하지만 태준은 불안했습니다. 할인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건설팀은 H호텔 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40층 빌딩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김 부장이 감탄했습니다. 태준은 긴장으로 식은땀을 흘렸어요. 할인이 무엇을 말할지 두려웠거든요. 35층 회장실로 안내됐습니다. 넓고 화려한 사무실이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비서가 말하며 나갔어요. 잠시 후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당당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할인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 들어온 사람을 보고 태준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영숙이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어머님께서 오고 싶다고 하셔서 모셔왔어요. 할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할인을 보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며칠 전까지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재벌가 대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앉으세요. 할인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먼저 계약건부터 말씀드릴게요. 할인이 서류를 꺼냈어요. 대한건설의 제안을 검토해봤는데 아쉽게도 저희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요? 기술력, 신뢰성, 모든 면에서 떨어집니다. 할인의 말은 냉정했어요. 개선할 기회를 주시면. 태준이 간청했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김 부장과 팀원들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할인이 영숙을 쳐다봤어요. 어머님, 아니 영숙 씨. 할인이 영숙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어요. 왜? 왜 그렇게 부르니? 영숙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더 이상 어머님이 아니잖아요. 이혼했으니까요. 할인의 말에 영숙이 굳었어요. 기억하세요? 청소부 딸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기적이라고 하셨잖아요. 할인이 예전에 들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건 영숙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죽겠다고도 하셨죠. 할인이 계속해서 과거의 일들을 언급했어요. 할인아, 그때는 정말 몰라서. 영숙이 변명하려 했어요. 이제 이할인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할인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전 며느리가 H호텔 그룹 대표라고요. 영숙은 할 말이 없었어요. 아, 그런데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니까 그냥 H호텔 그룹 대표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할인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워요. 할인아. 아니, 대표님. 영숙이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서요? 3년 동안 저를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세요? 할인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이런 분인 줄. 그럼 제가 계속 청소부 딸로 살았다면 영원히 무시하셨겠네요. 할인의 질문에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발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영숙이 정말로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할인에게 애원하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태준이 놀라며 영숙을 일으키려 했어요. 아들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인은 차갑게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사람을 무시한 대가가 어떤지 이제 알겠죠? 할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뭐라도 할게요. 영숙이 계속 애원했어요. 하지만 할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목이 흉해요. 할인이 차갑게 말했어요. 영숙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이제 가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인이 문을 가리켰어요. 대표님, 정말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김 부장이 마지막으로 간청했어요. 계약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할인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태준과 영숙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회장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숙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가 완전히 망했구나. 영숙이 후회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질 거예요. 태준이 위로했지만 자신도 절망적이었어요. 괜찮아질 게 뭐가 있니? 500억 계약도 날아갔고 할인이도 잃었고. 영숙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그런 짓 안 할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회장실에 혼자 남은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아왔던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할인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H호텔 그룹의 파워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태준이 다니던 대한건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500억 계약을 놓친 것은 물론이고 할인이 다른 대기업들에게 대한건설의 실상을 알렸거든요.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태준이 김 부장에게 달려왔어요. 왜 그래? 삼성건설에서 협력업체에서 제외한다고 연락 왔어요. 뭐라고? 김 부장이 놀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LG건설 모두 마찬가지래요. 태준의 얘기에 김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H호텔 그룹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아요.
태준이 힘없이 말했어요. 그럼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김 부장은 주저앉았습니다. 회사 전체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태준은 집에 돌아와서 영숙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뭐라고? 영숙이 깜짝 놀랐어요. 할인이가, 이 대표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영숙도 불안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태준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준 씨, 죄송합니다. 김 부장이 태준을 불렀어요. 왜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어요. 태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제가? 네, 이번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네요. 태준은 믿을 수 없었어요. 부장님, 저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결정된 일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태준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15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된 거예요. 집에 돌아온 태준은 영숙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해고됐어요. 뭐라고? 해고?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할인이 때문에 회사 전체가 망했어요. 영숙은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뭘 한 거야?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한편 할인은 H호텔 그룹 회장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대한건설이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그렇군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할인은 담담했어요. 그리고 태준 씨도 해고됐다고 합니다. 할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3년 동안 받은 굴욕의 대가를 치르는 거네요. 할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몇 달 후 영숙과 태준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태준은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H호텔 그룹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고 할인이 조용히 압력을 넣고 있었거든요. 아들아, 어떻게 됐니? 영숙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또 떨어졌어요. 면접까지 봤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와요. 태준은 지쳐 있었어요. 할인이가, 이 대표가 우리를 계속 방해하는 것 같아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우리가 먼저 사과하러 가자. 영숙이 결심을 굳혔어요.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아니야.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 줄 거야. 영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영숙과 태준은 H호텔 그룹을 찾아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비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약속을 잡아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영숙이 애원했지만 비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만남은 사양한다고 하셨습니다. 제발요. 5분만이라도. 영숙이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어머니. 태준이 영숙을 말렸어요. 그때 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영숙과 태준을 보자 잠시 멈췄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할인이 차갑게 물었어요. 할인아. 아니, 대표님.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숙이 간청했어요. 할 말 없어요. 할인이 지나가려 했어요.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영숙이 할인의 앞을 막았어요. 사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할인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원하세요? 영숙이 절박하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 살면 되잖아요. 할인의 말에 영숙이 절망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할인이 냉정하게 말하며 지나갔어요. 영숙과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할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정말 망했구나. 영숙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하리는 H호텔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새로운 리조트 프로젝트도 성공했고 그룹의 가치는 더욱 올라갔죠. 반면 영숙과 태주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태주는 겨우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고 영숙은 건강도 나빠졌어요. 어느 날 영숙은 혼자 앉아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린이가 그렇게 나쁜 애였나? 영숙은 후회로 가득했어요.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했던 게 정말 잘못이었어.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하린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었죠. 대표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좋네요. 이대로 진행하세요. 하린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하린은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무시당하던 며느리는 이제 없어요.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린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어요. 3년 동안 참고 견뎠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 진정한 승자가 된 거죠. 저녁 늦게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하린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진정한 성공을 이룬 거예요. 하린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굴욕을 이겨내고 진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거죠. 무시당하던 며느리는 결국 진정한 승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